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 장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평상시에 스시 오마카세 그리고 이제 가끔 하는 오마카세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 하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쿠시아게 오마카세입니다. 이제 쿠시아게라고 하면 쿠시가 꼬치, 아게가 이제 튀김이라는 일본 말인데요. 그래서 쿠시아게인데 요즘에는 이 쿠시아게 오마카세도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신사 가로수길에 위치한 쿠시토쿡인데요. 여기는 이미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서 완전 유명하더라고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이 땅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데 딱 들어설 때 저렇게 모던하고 고급진 세면대도 마련되어 있고요. 카운터석이라고 하죠. 이 바 자리도 자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일반 스시 오마카세보다 한 두세 배로 카운터석이 넓게 배치가 돼 있고 벽면에는 사케들이랑 각종 술들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날은 평일 점심이었어서 그런지 여유롭게 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리차, 얼음까지 넣어서 주시고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티슈랑 그 꼬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꽂을 수 있는 통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는 이제 솥밥 반상이 먼저 나오는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실게요. 지금 여기에 준비해드린 거는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젠사이고요. 밑에 참마 갈아서 위에 순채 올려드렸고요. 콘즈 뿌려서 간을 조금 해드렸어요. 위에 있는 초록색은 오크라라는 야채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저희가 이 체리토마토 껍질 다 뺏겨서 부드럽게 해드렸으니까 잘 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 전에 드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소스 세 가지는 쿠시 드실 때 찍어 드시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건 고소물 소스라고 깨하고 콩가루로 만들었고요. 가운데는 우스터 소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히말라야산 암염으로 만든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시는 쿠시 4종을 이제 요 소스에 맞는 걸 추천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천대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샐러드는 사과랑 양파 소스를 만든 샐러드예요. 그리고 4가지 찬 준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파에다가 이제 바지락,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패를 묻혀드려서 요거는 좀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엉하고 연근 간장 베이스에 졸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 런치에 이 솥밥이 제일 맛있어 하시는데 다시물하고 매일 아침 충물하고 망가닥버섯 넣어서 솥밥으로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쿠시랑 어우러져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식사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요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긍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샐러드랑 반찬 4종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건강식 느낌이었어요. 원래 이제 쿠시하게다 보니까 왜 꼬치튀김이 안 나오고 이렇게 밥부터 나오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김을 이제 셰프님께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저 에피타이저 젠사이 같은 경우에도 참마랑 그 순채, 폰즈랑 체리토마토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딱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시원하게 입맛을 돋우는 역할도 잘 해줬고요. 솥밥 같은 경우에도 간이 너무 세지도 않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게 버섯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양도 은근히 주십니다. 특히 밥하고 미소시루 이런 반찬 같은 경우에는 리필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 첫 번째 쿠시하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대하새우가 나왔어요. 또 되게 새우가 통통해 보이죠? 이제 대하새우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찍어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저렇게 미키마우스 같은 소스 그릇에서 소금을 찍어서 첫 입을 먹었는데 처음엔 껍질이 살짝 벗겨지긴 했는데 와 기대감 이상이었어요. 첫 한 입이 껍질도 완전 미치게 바삭하다기보다는 튀김옷이 아주 얇게 바삭하고 안에 새우살도 약간 랍스터 마냥 오동통하게 부드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새우의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 머리랑 꼬리까지 아주 바삭하게 잘 먹었던 첫 쿠시하게였어요. 또 제가 미소시루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튀김 먹을 때도 같이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나온 건 표고버섯 그리고 밑에는 양파를 같이 이제 튀겨서 주셨는데 노란색 고소미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버섯 따로 양파 따로 먹었었는데 이게 같이 웬만하면 한 입에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그렇게 먹기에 조금 큰 양이라서 같이 먹지 못했는데 같이 먹었을 때 되게 잘 어우러질 것 같더라고요. 버섯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튀겨서 더 맛있게 느껴진 것도 있는데 특히 양파가 기름이 더해져서 약간 단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이 튀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넓게 퍼져
구워져 있어서 괜찮았는데 아까 대하새우 같은 경우에는 한 입 물고 나면 나무 꼬치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위로 끌어서 먹어야 된다고 했나요? 그런 게 약간 불편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통에 다 먹은 꼬치를 담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튀김은 후추로 밑간을 한 닭다리살이에요. 이건 뭐 맛 없을 수가 없겠죠. 이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갈색깔 우스터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많이 익숙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한 맛임에도 약간 고급진 닭다리 튀김 느낌이 났었고 후추 맛도 진하지 않고 적당히 스며들어서 싱겁지도 않고 아주 간이 잘 배어서 잘 어울리게 먹었던 튀김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찍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무꼬치가 남았을 때는 조금 소스가 잘 안 찍혀져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스파라거스 튀김 위에 수제 명란마요 소스를 올려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온도감이 뜨겁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생각보다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스파라거스는 다른 튀김들에 비해서 조금 사이즈가 되게 길죠. 평소에는 제가 이제 막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적당히 감칠맛도 돌고 저 위에 올라가 명란마요 소스가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자체의 고소함도 플러스 돼서 튀겨진 기름의 고소함까지 잘 어울렸고요. 마지막에는 튀김이 살짝 벗겨져서 다른 소스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약간 런치라서 가격도 저렴해서 4종 정도만 나왔는데 튀김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든 자몽 샤벳이 디저트로 나오는데요. 이 자몽 샤벳이 되게 시원상큼해가지고 입가심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먹을 때 약간 그 이쑤시개 같은 나무가 걸려서 여쭤봤더니 그 위에 자몽 가루 뿌릴 때였나요? 그 나무로 된 거 쓰실 때 그게 살짝 올라가서 조금 그랬었는데 그런 위생적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창 그릇이 되게 독특한데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볼이 안까지 되게 깊이 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쿠시토쿠 마크? 저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디저트까지 다 먹었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시킬 수 있나 여쭤보고 채끝을 추가로 시켰는데요. 원뿔 채끝에 구운 대파 그리고 위에는 유주코쇼. 유주코쇼라고 하면 이제 유자, 고추, 소금이 들어간 일본식 조미료인데요. 마지막엔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추가로 해서 먹어봤는데 처음엔 저 유주코쇼가 와사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콤 쌉쌀한 유주코쇼가 잘 어울리고 마무리는 이제 소금으로 딱 먹어줬더니 맛있더라고요. 추가로 해서 먹었는데 이게 10,000원이었거든요. 추가금이. 근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작아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안 했었는데 같이 드셔야 더 맛있지 않겠냐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닭다리살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 추가 같은 경우에는 야채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전복, 새우 이런 해산물은 5,000원 그리고 채끝이나 이런 고기류는 10,000원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시토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발렛 겸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는 저렇게 1시간 반 칩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는데 발렛비 3,000원은 따로 내야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쿠시토쿠에서 런치 오마카세를 즐겨봤는데요. 부족하면 식사는 밥, 국, 반찬 이런 식사 처음에 나왔던 거는 언제든지 리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걸로 배 채우기는 싫어서 제가 리필은 하지 않았고요. 아쉬웠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가 깊이가 좀 있어가지고 나무 꼬챙이를 좀 한 입 물고 나서는 찍어 먹기가 힘들었었던 점이 있었고 위생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튀김 이야기를 해보자면 튀김옷이 두껍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튀겨진 게 느껴지고 담백하면서도 튀김옷 안에 재료들이 본연의 맛을 나타냈던 게 가장 인상 깊었고요. 겉바속촉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바로 튀긴 걸 내어주시다 보니까 튀김을 생동감 있게 맛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지만 튀기기 전에 재료를 한번 이렇게 오늘 나오는 재료들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나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런치 양을 봤을 땐 제 기준으로 조금 적은 편이긴 했는데 가볍게 식사를 즐기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지만 맛이나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런치는 25,000원이었는데요. 사실 25,000원 이 가격에 저렇게 솥밥과 반상이 나오고 튀김은 4종을 먹었지만 가성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평일 점심에는 아무래도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디너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8만원, 프리미엄 1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디너는 더 푸짐하게 쿠시하게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 룸도 준비되어 있고요. 최소 6인에서 최대 12인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마카세다 보니까 그때그때 개수나 재료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예약하면서 하루 이틀 전에 물어보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에는 따로 메뉴판이 없던데 약간 디너처럼 런치도 추가금이 얼만지 뭐가 나오는지 이런 메뉴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점심에 가볍게 식사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인테리어도 되게 모던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의 쿠시토쿡 런치 오마카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